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제타체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제타체인 여러분들 현재 11.78% 상승한 87.3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은 잡고 계속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격을.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저항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저항대. 이 저항대만 넘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때까지 12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 못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떨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 자,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중간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도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디지털 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전 자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밈코인들, 알트코인들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스윙 관점이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때는요. 자, 따라서 이 이슈를 잠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발전소 공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는 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에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 이란과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이란 발언을 내놓은 지 24시간 만에 민간 기반 시설 공격 위협으로 전환되면서 큰 충격을 줬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이요,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타체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전에 못 올라가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항대에 막히면서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라인만 잘 지켜주고 계속 뭐 못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저항대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은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계속 떨어지면서 공매도 때문에 계속 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근데 어느샌가부터 요 라인 때부터 계속 공매도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구간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ETF 시장을 봤어요. 자, ETF 시장을 봤는데 그동안 코인 시장 자체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 ETF가 나오고 나서는 기관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ETF의 장점이, 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양 사이드로 다 여러분들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ETF를 우리가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그런 경우죠. 유동성 자체가 위아래 둘 다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위쪽 상반 위쪽 올라가는 거에 기관이 베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올려주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떤 쐐기를 박았냐?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 자체를 법 제도화 시키겠다. 예. 자, 이런 이제 뉘앙스, 이런 이슈를 뿜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안고 가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로 표현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120원대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지금 이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더 있을까? 자, 이게 강력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 감독 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문제냐면요. 우리 전 세계 은행들은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짓을 못하게끔 막는 거죠. 바젤이. 근데 이제 은행이 사실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요. 1250%의 위험 가중치를 품에 안아야 돼요.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투자 자산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 1250%의 위험 가중치만큼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은행이 그동안 매수를 못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완화된다? 그럼 위험 가중치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죠.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젤 하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합쳐져서 1,200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을 자 매수가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떨어졌다. 이 라인이죠.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략대로 매매를 하시면 우리가 자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전략 말고도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시에는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추매 구간에서는요.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원칙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요. 현재 구간이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긴 해요. 예. 그러면서 각종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일단 넘어가는 게 급선무고요. 저항대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120원대까지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매수를 들어가도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자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금으로 다시 회복하면 예, 그냥 그대로 원금에서 빠져나오는 방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원칙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죠. 자 그거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 여러분들 그동안의 소식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타체인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